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별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테슬라인데요. 장 초반에 7.7% 정도 급락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증권, 그러니까 외국 해외 IB에서 그 이제 목표가를 좀 낮추면서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분기 말 수급 유입으로 일단 뭐 낙폭이 축소됐다. 뭐 시장이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중에 마이너스 7.7%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루시드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리비안도 마이너스 한 5.8%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뭐 변동성이 한 10%씩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앨범알 뭐 이런 것들도 좀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랑 GM인데요. 뭐 자동차 관세 영향 제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도 장중에 마이너스 5.5%. 까지 이제 빠졌다가 차트 한번 볼까요? 아하 하시는 소리. 진짜 저 아침에 나 새벽에 저거 보셨군요. 테슬라 보고 테슬라요? 테슬라가 7% 6% 넘게 빠지길래 아이고 또 내일 난리 났구나 곡소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먼저 보면은 그 추세대 진짜 깔끔하게 그어드렸잖아요. 깔끔하게 그 패턴대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한번 찍어줘야 되는 움직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좀 세게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락 추세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잠깐만 보면은 어제 마찬가지로 7.7% 정도 빠져가지고 여기도 그 추세대 안쪽으로 회귀를 했다가 다시 추세대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모습에다가 22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서 찍고 양봉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긴 하지만 추세대 확실히 올라탄다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어쨌든 하락 추세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 차트선 그어드린 대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이크론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면은 저점을 이탈을 그제 했고 어제도 이제 깨진 거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 만들고 여기서는 사실 이거를 헤드앤숄더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횡보하다가 저점이 이탈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보통 이제 박스를 보여주다가 깨지면은 이제 회귀를 하는데, 그러니까 회복을 한다 한 3거래일 정도 오면은 사람들이 이건 휩소다 또는 이제 거짓 패턴이다라고 하는데 3, 4거래일 안에도 회복을 못하면 이건 찐 추세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급락으로 깬 거고 어제도 이제 개파락 해가지고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얼른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복귀 못하면은 추세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가 깨지면 기본적으로 박스의 높이만큼 이제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높이만큼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주 노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반등했고 이렇게 빠지는 N자형 패턴이기 때문에 대략 한 3,750까지는 일단은 여기서 박스를 빨리 복귀 못하면 그냥 3,750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브로드컴 빠지는 거 보면 진짜 여기서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올린 것도 대단하지만 흘러내리는 것도 진짜 그냥 뭐 뚜렷하게 매수세가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그나마 한 1.9%,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 그 AI 그거 오픈했다고 하는데 한국 패치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랑 유럽이랑 미국 공격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게 없어요. 사실 빅테크들 규제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또 애플 관련해가지고 뭐 소송이나 규제 이런 것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이쪽도 이제 뭐 한 약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요. 전기차랑 이런 종목들 조금 변동성이 있었다 정도로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샤오펑이 그래도 이제 조금 강했거든요. 홍콩 AI 기술 센터 개소 소식에 이게 한 5% 정도 움직임이 나온 거. 그 다음에 AI 쪽 소프트웨어 쪽이 여기도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장중에 8% 정도 빠졌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차트 보고 가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움직임입니다. 장중에 8% 정도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 있잖아요. 75 깨지면은 이쁜 헤드앤숄더는 아닌데 헤드앤숄더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스톡개미 분들이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변동성이 여전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그 다음에 리게팅,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더나랑 노바백스가 한 8%대씩 빠졌습니다. 그 백신 감독자가 사임을 하면서 요 백신 규제 우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경기 방어제 이쪽 소비재 쪽으로는 월마트랑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넘어오기 전에 몇 가지 차트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어제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도 조금 움직임들이 별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다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아시아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깨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왜냐면 해외 증시 분위기들도 아시아 증시 쪽 그 계속 강했었던 흔히 말하는 홍콩 항생 쪽이나 테크나, 아니면 지금 보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 한 3%대 빠졌잖아요. 니케이가 한 4% 정도 어제 급락이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잘 버텼었던 독일 증시도 조금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패턴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 정도 빠지다가 그래도 다행히 6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 빠졌는데 테크는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려감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트레이딩뷰 차트로 봐가지고 조금 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대략 여기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깨졌고요, 여기도 깨졌고,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들 두 개, 작년 4월, 그 다음에 작년 엔캐리 이슈 있을 때 8월 요 자리, 그 다음에 최근에 3월 자리까지 다 깬 거기 때문에 대략 뭐 그냥 기술적으로 요거를 빨리 회복 못하면은 요런 움직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N자형으로 빠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700 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파동의 목표치인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자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일 텐데요. 어제 그래도 야간 선물은 조금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은 아니더라도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야간 선물 좀 보면은 그나마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 초반에 만약에 뜨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영향권에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스닥이 어제 좀 과하게 땡겨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말 포트 리밸런싱에 의해서.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여전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나스닥 지수 하나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게 나스닥이 요렇게도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쌍바닥 실패하면 대략 여기까지는 열리는 자리거든요. 5,100 요 자리까지는. 왜냐면 주추세선을 깬 거고 N자형의 목표치에 그냥 깔끔하게 지금 패턴이 이건 S&P인데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흐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워낙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파동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저항받을 자리 너무나 깔끔하게 저항받고 쌍바닥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일단은 한 번은 이제 깼었던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휩소이길 바라지만, 만약에 휩소가 아니고 찐파동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패닉셀링이 한번 나오면서 직전 8월달 내지 이 자리를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열어놓고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사실 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다가 그냥 마음에
닿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긍정론은 내용의 질과 무관하게 그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론은 내용의 질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욕을 먹는데 제가 가끔 시장이나 섹터나 안 좋게 보는 코멘트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빠졌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빠져봤자 저는 칭찬을 먹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롱 온리 자금에서는 별로 많이 없는데 이 앞전부터 계속 나스닥에서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방조제도 꺾이기 전에 이제 조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예 의견을 꺾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계속 이제 진짜 이거는 너무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진심이 얼마큼 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패턴이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헤드앤숄더 계속 조심하시라고 진짜 제가 장중에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깨고 이틀 급락으로 이게 어제 왜 그 코스닥이 중요하냐면 연봉상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반기 1월달, 2월달 벌어 놓으신 것들을 대부분 이제 토해내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요거는 계속 좀 추적을 하셔야 되고 이따가 오후에 나오면은 어제 코스닥이 그 자리에서 장 초반에 반등을 왜 했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목표치는 채웠어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어제 그 자리 찍었거든요. 이건 카페에다가도 계속 올려드렸었고 그러니까 N자형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지지받을 자리에서 깔끔하게 지지를 받으면 되게 강한 건데 빠질 때도 저항 자리에서 너무 깔끔하게 저항을 받으면 진짜 잘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일단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는데 이 흐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치는 일단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 체크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해서 나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공매도 대차장고 이거 사실 공매도가 하기 전부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혹시 대차가 조금 높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비중 조절을 미리미리 조금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거 엑셀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냥 이미지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챙겨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진짜 계속 진짜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공매도가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거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먹이 그 타켓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는 제일 강한 LG엔솔까지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2차 전지는 안 좋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턴하는 거는 그냥 LG엔솔 대장으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거기에 공매도 대차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서 그쪽 섹터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진짜 부정론은 아니고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좀 좋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